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입니다. 곳곳에선 물류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바로 안전 운임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파업 화물연대 어제부터 들어갔고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짚어볼 텐데 이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가 이 안전 운임제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아직은 좀 약간 생소한 법적 개념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화물 운송자와 운송 사업자의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저 안전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적용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랑 시멘트인데요. 예를 들면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약 200km를 만약에 왕복을 한다면 그 운수 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이 최소한 53만 500원은 보장된다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그 운임을 보장해서 이들의 어떤 그 안전과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최저 임금을 조금 보장해준다,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약간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전 운임제 뒤에 항상 일몰제가 붙어서 이 일몰제는 어떤 겁니까? 네, 일몰제도는 어떤 법 제도를 법에다 제정을 하면 우리 사회에 다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적용해서 예를 들면은 그 안전운임제도도 2020년에 법으로 적용은 하는데 네. 다만 3년이 지나면은 이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 시간을 정해서 폐지하는 건데 이것도 올해까지만 원래 적용되게 법으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게 지난 6월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일몰제 폐지를 놓고 한번 총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부랑 대화를 하고 파업을 철회를 했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이유가 그때 했던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요구 조항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당시에도 길지는 않았죠. 한 약 일주일 정도 파업이 시행돼서 사실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렇게 논란도 있었는데 네. 어떻든 간에 다행히도 그 당시 정부와 이런 화물 연대 간에 좀 일정 부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원래 끝나기로 돼 있는 이 안전운임 제도를 또 3년 정도 한시적으로 더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네. 원만히 합의돼서 이제 무사히 끝났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이제 화물연대 측이 또 파업 카드를 끄는 이유는 이제 3년이 아니라 이제 영구히 적용하는 걸로 법을 개정하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멘트랑 이제 컨테이너만 딱 그런 화물차주에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두 개 말고도 뭐 유조차라든가 다른 업종에도 더 확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영구히 적용하고 이 적용 대상을 넓히자. 이 두 가지를 지금 화물연대 측이 주장하면서 이제 파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하. 지난 6월에 이제 파업했을 때는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것을 예.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폐지하자. 그리고 품목을 더 확대하자. 예, 이런 게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일단 정부는 이제 대화는 충분히 하자.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제도가 이제 시행돼서 이제 3년 막 딱 적용되고 폐지하는 것은 이제 좀 이르지 않냐라는 어떤 화물연대 측의 입장을 정부는 수용을 하되 다만 3년을 더 적용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자. 과연 이 안전운임제가 우리 사회 경제 그리고 이 화물차주들의 어떤 안전과 어떤 근로 여건의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이 화물차들의 열악한 어떤 근로 여건이 이 안전 운임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또 3년 후가 되면은 또 다시 이제 폐지된다. 네네. 또 내부 간에는 또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시멘트와 컨테이너만 있는데 다른 운송을 하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우리 뭐냐? 우리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내부 갈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보면 그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이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나 경제계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편입니까? 일단은 우리 경제계는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은 어떠간에 일단 최소한의 어떤 비용 운임을 이제 보장하게 되면 사실은 이 화물차주들은 이제 노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적용받는 노동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기 면허가 갖고 있는 이제 차주들이기 때문에 뭐 경제계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 시장 경제 논리에 적용받고 운임이 정해져야지 법으로 딱 운임을 정해놓고 그 이하 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결국은 이 비용이 계속 상승되고 이러면은 그 소비자들한테 이 비용이 부과돼서 물가 상승도 원인이 된다. 이게 경제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6단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저희가 항상 파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노사 갈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갈등을 좀 다루기 마련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연대 협상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정부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뭐 단체 협약, 취업규칙 이게 적용되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일단 뭐 이런 분들을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그 법이 적용되는 어떤 제도가 적용되게 되면은 법령에서 규제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적용 대상은 결국 정치권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정치권 중에서도 이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죠. 정부와 계속 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오늘이 총파업 이틀째인데 지금 저희도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곳곳에서 좀 물류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이분들 화물연대가 파업의 실효성을 보려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노총 화물연대 어떤 소속된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전체 화물차주가 약 4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노조에 가입된 분이 약 2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1%가 안 되죠. 20%가 안 되죠. 5% 정도. 그리고 이번에 파업에 나선 분은 그중에 또 절반밖에 안 되는데 물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네. 문제는 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어떤 다른 화물차주들이 어떤 본인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출고를 좀 막아놓는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예. 네. 사실 물론 이분들은 그래야지만이 이제 파업의 효과가 있겠죠. 다른 네네. 분들은 90%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파업의 효과가 없지만.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 다른 분들은 또 뭐 속된 표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노조원들 아닌 분들은 저 생계가 걸려. 꼭 국민 경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분들 업무를 다 방해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감정상 그 동의가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파업 때도 그런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물류 대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유소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름 수급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 당장 뭐 유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 비용이 그 소비자한테 부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화물연대 측도 이 유조차 부분도 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화물연대 지금 측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굉장히 어떤 고노동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뭐 이렇게 수입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든 간에 정부가 3년 정도 더 적용을 유예해서 한번 더 대화를 해보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지난 여름에 합의가 된 만큼 올해 합의가 된 것을 바로 올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파업을 하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뭐 동의가 될까 이런 부분의 목소리에 대해서 더구나 지금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고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진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예. 지금 정부의 입장은 보면 업무 개시 명령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엄정 대응 방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예, 어떤 경제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것도 화물운수사업법에 있는데요. 그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네. 만약에 그분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공권력이 동원돼서 뭐 체포한다거나 뭐 더 나아가서 구속한다든가 어떤 극단적으로는 이런 장면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법조인 출신이고 또 법치주의를 강조하신 분이라 이게 파업이 장기화되면 이런 장면도 연출되지 않을까 좀 그런 장면은 우려됩니다.
저희가 이제 화물연대와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 부분을 조금 더 따져보고 싶은데 일단 2020년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됐던 이유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좀 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나서 좀 변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경제단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 그리고 여기 화물연대 측 다 이거 해석이 각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3년이라는 숫자 그 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분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 어느 개선됐다. 수치가 너무 적어요. 이거에 대해서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사고가 더 늘었다고 해서 뭐 이 안전운임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 일몰제를 3년 더 유예한 것은 좀 상당히 바람직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전운임제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 제도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꼭 운임만이 문제냐? 이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입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다단계 형식으로 중간에 수수료를 떼먹는 그런 관행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입제도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차 어떤 이런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물차가 따로 차주가 따로 있고 일종의 뭐 번호판 빌린다는 건데 예를 들면 화물차를 직접 운행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되는 분도 계시지 않을 네네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중간에 또 수수료를 나눠 먹고 이런 비용을 그럼 결국은 누군가 결국 마지막에 열 몇 시간을 운전하시는 분이 어떻게 예상된 어떤 처음에 예상된 운임보다 계속 뭐 쪼개고 하다 보면 적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내진 제도적으로 건드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장기간 운전을 하되 적어도 예를 들면 졸음운전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변에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의 건강과 안전과 어떤 최소한의 근로 여건이 보장되는 그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그것이 안전운임제가 전부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연대가 정부랑 3년 유예했으니까 이미 합의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부조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할 건 적발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지 단순히 안전운임 하나 올리자 또는 적용 대상 무조건 올리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실효성이 있는지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수치나 기간이 조금 부족한 너무 짧습니다.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 이제 기업계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은 이제 물류비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나 국민 부담이 높아질 거다라는 기업 측의 주장이 있었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 시장 경제 원리상 부득이한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화물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대부분이 기업이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운임이 상승되고 또 이 운임이라는 것은 또 뭐 유류비랑 연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비용이 그 운임이 높아지면 그 비용만큼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결국은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물가는 상승될 것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계속 그 비용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또 부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누군가가 뺏기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정부랑 내지는 기업이랑 이 화물차주가 서로 간에 양보는 좀 하면서 적어도 파업은 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 화물연대 입장을 보면 그 실효성을 아까 이제 3년 동안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실효성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화물연대는 이제 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효성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하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해주신 시멘트 컨테이너 이거 2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현재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시멘트를 옮기는 화물차주 그리고 컨테이너를 옮기는 화물차주. 네. 예. 이거를 확대하면은 이 화물연대 주장대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조금 확보될 거라고 보십니까? 화물연대 쪽 입장에서는 업종을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보장되는 최소한의 운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해외 국가들은 이런 안전운임제가 없다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보편적이지 있습니다. 않다. 예, 예.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이런 안전운임제에 대한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각 나라마다 예를 들면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호주 이렇게 몇몇 나라가 언급은 됩니다. 분명히 제도된 시행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가 우리나라만 있다는 틀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제도이다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 몇몇 나라는 있고요.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처한 경제 여건, 그다음에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들을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규율된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 화물연대가 총파업하는 그 이유, 어떤 최저 생계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어느 알고 정도 있습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안전운임제 외에 혹은 이 안전운임제를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분들이 그 진짜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 화물을 운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제 여건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운임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런 아까 어떤 부조리 문제, 예를 들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다단계 구조에서 누군가가 수수료를 받아먹는 구조가 실제로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도적으로. 근데 그것은 권한이 있는 것은 현재 정부니까 네네. 정부가 뭐 사실은 뭐 그냥 그래 안전운임제 다 확대하고 그 비용을 다 올리자 이게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비용 자체가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건 분명하니까 네.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진지하게 이걸 3년 유예해서 3년 후에 폐지하자 이게 아니라 적어도 3년 유예로 결정을 했으면 향후 1, 2년 동안에는 정부 내에서 또 TF라도 이 화물연대 측 노동자들 근로자들과 연대를 해서 TF를 구성해서 한번 제대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런 어떤 이게 그 사고 위험에 어떤 저하가 됐는지 그리고 이런 운수사업계의 고질적인 예를 들면 수십 년간 그 변하지 않는 분명히 병폐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병폐를 보고를 해서 법령으로서 규제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3년 후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부랑 화물연대가 너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대화의 자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화물연대 입장은 분명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올 여름입니다, 사실은.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합의가 됐고 3년 유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4, 5개월 지금 지났는데 3, 4개월 지났는데 어떠한 사전 변경이 있었냐는 거죠. 그 사전 변경이 있었다는 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몰제 3년 유예했지만 정부가 3년 유예 안 할래. 이런 입장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화물연대의 입장이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사전 변경이 보이지가 않은 상태에서 또 파업을 한다. 그럼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화물연대 그분들의 그 열악한 상황은 공감하면서도 네. 이번 파업은 좀 지지하기 어렵다. 그럼 결국은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그럼 이 분들이 한테 국민들이 손들어주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향후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근로요건 개선이라든가 안전운임제 부분은 분명히 3년 후 이전에 또 논의될 텐데 네. 이분은 국민들이 지지를 필요해요. 그거 자기들이 유리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번 파업은 이분들한테 지금 명분이 당장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로 조금 양보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안전운임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